안녕하세요. 파랑새 발달 클리닉 도영석입니다. 아이들마다 키나 몸무게가 자라나는 추이는 다르지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두 번 맞이하게 되는 것은 평균적입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한 번, 그리고 2차 성징이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두 번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춘기나 2차 성징 때는 옷이나 신발도 금방금방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우리는 그로스 스퍼트, 성장 급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사춘기나 2차 성징 때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자라는 아이이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달 여정이 비전형적이던 간에 발육 부족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를 모두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살에서 10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살에서 13살, 이렇게 성장 급등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성장 급등하는 시기가 더 빠른 것이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운동한 만큼 근력이 성장하려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필요한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징기나 사춘기 때 이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근력 성장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근력을 갖춰놓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이나 학습 등을 하는 데 있어서 힘에 부칠 수도 있게 됩니다. 더욱이 경직성 내성마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직이라는 회방꾼이 커진 몸이나 길어진 몸을 지탱할 근육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놓고, 근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슬기롭지 않게 지난다면 구축이나 변형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근력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비율이 머리와 몸통이 동일했다가 보행을 시작하고 성장 급등을 지나면서 머리의 비율에 비해 몸통과 체지의 비율이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몸통과 체지를 지탱할 수 있는 하지와 몸통의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몸통과 하지의 근력을 같이 쌓을 수 있는 전신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쿼트랑 스텝업이 있습니다. 발달학적으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는 독립보행이나 독립서기를 성취하기 이전에 직립자세를 만들어주는 자세 변경 기술입니다. 전형적으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약 9,000보 이상을 매일매일 넘어지고 걸으면서 10에서 18개월까지 이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수도 없이 연습하게 됩니다. 운동기능 발달의 어려움이 있건 없건 체력 증진, 근력 증진, 그리고 보행 준비를 위한 자세 변경 기술 습득으로서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비전형적으로 발달한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스쿼트를 시행할 때 적절한 여건이나 조건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경직이 있어 발목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친구라면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이와는 반대로 저긴장증으로 발목 주위 근육이 불안정하여서 수행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여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스쿼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수행하기 쉽게 뒤에 의자를 놓거나 하여 도움을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너무 쉽게 수행하고 있다면 가방을 메어서 저항을 실어줌으로 강도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선자세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다가 밖에 나가서 걷게 되면 밖의 환경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지는 제일 첫 번째 난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낮은 턱과 계단과 같은 이러한 장애물들인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계단 오를 때는 이렇게 난간을 잡고 상체를 통해서 안정감을 취한 뒤에 다리를 한 발 한 발 올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의 근력과 균형 능력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계단 보행 기술을 습득한 성장 급등 전후의
아이라는 전제하에 하지의 균형 있는 근력 증진과 균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텝업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업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키가 작아서 세면대에 올라가서 손을 씻던 플라스틱 계단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난동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책을 쌓아서도 스텝업 기구를 만들 수 있고 박스를 쌓아서도 스텝업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이는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냐고요? 높이는 우리나라 건축물 기준법상 제일 낮은 계단의 높이는 15cm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형적으로 발달한 아이들의 경우 계단 오를 때 자기들만의 방식이나 노하우로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오르는 것이 맞고 제일 적합하다고 몸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그렇게 오르는 노하우나 방식의 방법을 독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단을 단순히 올라가는 운동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하지 균형 있는 근력 증진과 균형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텝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단을 오를 때 몸통을 흔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경우, 이게 첫 번째로 대표적이게 있고, 두 번째로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닌 옆으로 돌려서 계단을 오르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바로 올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서 그대로 오르는 경우,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3가지의 아이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동작들은 아이들이 약화된 근육을 보상하기 위해 나타나는 보상작용인데요. 이러한 보상작용들을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막대나 이런 벽을 이용하시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막대나 벽을 앞에다 두고 스텝업을 시행하시면 보상작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올라가던 자기들만의 방법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 잘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세요. 운동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평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작 증상이 나타나거나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운동 강도는 높이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운동 강도라 함은 세트나 횟수, 그리고 저항을 올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세요. 옆에서 무릎도 올려, 무릎 밖으로 빼 라고 이렇게 호랑이처럼 코치가 되시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발을 헛디딜지 모르니 안전을 위해서 옆에 꼭 있어주세요. 이제 초기 운동 강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미국 소아물리치료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은 8개에서 12개로 3세트를 시행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합니다. 세트 간 쉬는 시간은 약 2분 이상은 주셔야 아이들이 또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가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하거나 나 더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횟수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횟수를 증가시킬 때 20에서 40%를 증가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세트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4세트로, 10개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12개에서 14개로 이렇게 횟수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면서 강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빠 이거 몇 개까지 해야 돼? 이렇게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세트 수나 반복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가방을 메어서 저항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항을 올리실 때 책을 한 권 한 권씩 꽂아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아버님 혹시 그 책이 사전과 같은 두꺼운 책은 아니죠?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부모님 가슴이 먼저 찢어질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들의 책이 아닌 아이들의 얇디얇은 동화책 한 권 한 권을 넣어서 저항을 천천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쭉, 엉덩이 다 당겨. 자, 등에다가, 이제 등에다 붙여서. 엉덩이 더 붙일 거야? 올라가요. 쭉 가. 다리 쭉 펴. 둘 다 쭉 펴. 다리 쭉 펴. 그래야 쭉 펴야. 캐나다 운동발달단체 CSEP에 따르면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은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격렬한 운동이라 함은 근력 운동이나 뛰어놀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막는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활동의 저하로 인해 운동기술 습득 능력의 저하, 그리고 발달 능력의 저하, 이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막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놀 때가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 주세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커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사춘기나 2차 성징 때는 옷이나 신발도 금방금방 작아지게 됩니다. 근육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보상작용입니다. 얘기를 왜 했지?